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부, 이 타이틀을 보시면 세상에 쓸모없는 토지는 없다. 이걸 왜 주제로 제가 넣었냐면, 이게 빵 터지는 땅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일단 다 모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생기고 이쁜 땅도 있고, 못생긴 땅도 있어요. 이쁜 나무가 있고, 못생긴 나무도 있는 것처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이쁜 것들은 다 배가고 못생긴 것들이 남아서 산 지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나무들이 승리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게 좋지 않아 보이는 땅인데도 얘가 또 쓸모가 있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언제 내가 땅을 사야 되냐 이런 타이밍을 지금 현재 오늘이 땅값이 제일 싸다 했으니 나도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그냥 한번 100원짜리 500원짜리 사볼까? 이건 없어요. 이건 안 돼. 근데 막상 내가 땅을 사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럼 어디서 사지? 이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번호대로 써봤는데 이게 8개를 못 넘어가요. 6개도 안 넘어가요. 일단 첫 번째가 매매, 부동산 사무실 가는 거. 그 다음에 택지 개발에서 택지 분양받는 거, 경매나 공매로 받는 거, 경공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상속받는 거, 이거는 나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뭐 있어? 이게 토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론은 매매 아니면 경매 두 가지로 주는데, 매매하려고 내가 중개사무소 갔어요? 갔는데, 땅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없대. 내놓는 사람이 없대. 매물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현장 가셔야 되는데, 그 현장 갔는데 내가 원하는 땅 있나? 그게 없어요. 쉽지 않다는 거야, 중개사무소에서도. 그래서 백화점을 가는 겁니다. 백화점 가서 내 구매에 맞는 놈을 찾아서 골라야지. 그게 어쩔 수 없이 경매, 공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거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는 지인 통해 샀대. 기획부동산입니다. 땅을 어떻게든 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모양을 갖춘 상태에서 엄청난 높은 금액으로 사잖아. 한 번 사면 20, 30년 묶여가지고 20, 30년 동안 땅값 한 번도 안 오르고 이러는 땅 있죠. 왜 안 올라? 오른 다음에 네가 오르긴 오르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지. 이거는 기획부동산에서 작업을 해서 이미 이 금액으로 팔았어. 근데 이게 올라가는 시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20, 30년이 됐던 거죠. 기획부동산이 물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부동산도 있는데 시세보다 너무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그거를 새로 사는 매수한테 다 떠넘기는 형태가 기획부동산이에요. 근데 그런 기획부동산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그럼 하나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해서 그럼 경매나 공매 사이트에서 직접 어떻게 눌러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보여줘야 이분들이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다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면 하나하나 누르면서 이거 누르세요. 이거 누르시고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다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은 별도로 따로 어떤 기회가 생겨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경매 사이트 들어가는 것부터 권리 분석하는 거, 매수할 때 만약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 낙찰받고 나서 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등기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갖고 어떻게 활용한 다음에 엑시트 하는지 이런 과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다 해봤고 여러 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두렵지 않은데 처음 하는 사람은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 물론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겁이 안 나는 거지만 처음에는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내 돈인데, 내 생떼 같은 돈인데 지금 어디다 갖다 함부로 던져요. 안 돼. 코인 주식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확실한 내가 한번 재테크를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부동산 아까 나왔는데 부동산을 해야지 왜 주식하고 코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례를 보여주려고 한 거는 공매인데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은 아시죠? 일단 경매라는 거는요. 어떤 당사자 간에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거 안 갚네. 그러면 법원에다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내가 이 땅 담보로 잡고 돈을 5억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얼굴을 탁 붉히더니 친구였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갚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판 붙었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법원 가서 팔아달라고. 뭘 설정해놨어?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 설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리 분석해보고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돼 있고 하면 채무자가 지금 돈 안 갖고 있네? 그러면 내가 팔아줄게요. 법원에서 경매에 붙입니다.
뭐 시세가 좋으면 뭐 내 원금 다 회수할 수 있겠지만 안 좋아가지고 1회, 2회 유찰되면은 뭐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신 팔아주는 거야. 법원에서. 그걸 경매라고 해요. 그럼 이 둘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원에서 해주는데 이러는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세금을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도망다니면서 안 냈어. 뭐 건물을 200억, 뭐 500억짜리 사면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500억짜리 뭐 4%면 8%만 해도 5, 8에 40억이 세금이야. 근데 40억을 세금을 안 내, 이 자식이. 이런 건물이 4개네? 그럼 80억이에요. 120억이야. 그럼 세금 안 낸 고액 체납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그 재산을 어떻게? 압류해. 정부가 와가지고 세무 공무원이 압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그럼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팔아? 세무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캠코에다가 요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내놔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서 나왔던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그 사람이 뭐 갖고 있는 게 땅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많겠죠. 그래서 우리 뭐 동산도 있지만 저는 부동산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싹싹 긁어다가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팔아주세요 하면 이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가 우리가 온비드라고 해서 온비드예요, 영어로. 그래서 온비드에다가 이 물건을 경매 물건처럼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공매라고 한 거예요. 공공기관이 매각한다. 그래서 공매. 그래서 퍼블릭 세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파는 거예요. 권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한테 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권리 분석은 그게 막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이제 명도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경매 물건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금액이 좀 커요. 근데 공매는 작은 것도 있어. 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중에 1평짜리도 나와요. 2평짜리도 나오고 100평, 10,000평짜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큰 거 작은 게 다 섞여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얘한테 100만 원 빌리면서 땅을 담보로 잡겠습니까? 만약에 잡았다 한들 그 물건을 갖고 100만 원을 받으려고 경매를 넣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서 갚으면 되지. 그러니까 소액이 경매에는 많지 않은 거야. 그러면 토지 관련된 거 소액 물건을 보려면 공매 물건을 보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여기 공매 물건 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는 주택하고 토지가 같이 나왔어요. 주택 토지 같이 나왔는데 위치가 어디였냐면 이때 당시 제가 토지 경매 강의할 때 수강생들하고 1명에서 2명 정도는 낙찰을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찾다가 이 물건 괜찮으니까 자 우리 수강생 그때 40명 넘었거든요. 우리 50명인가? 그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 분이 경쟁으로 낙찰을 받은 물건이었어요. 보세요. 전북 김제의 망경읍입니다. 집원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어차피 공개된 자료긴 한데 학교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걸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현재 김제라고 하면 평야지대거든요. 김제 쌀 농사 짓는 곳이야. 근데 거기 앞쪽에 보시면 김제 앞쪽이 뭐 군산이고요. 아래쪽이 부안이야. 그리고 그 사이를 매립하는 데가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새만금이 매립되면 새만금 개발 계획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럼 배후 지역은 땅값이 오르겠죠. 괜찮다. 근데 새만금 배후지인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7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40년으로 돼 있는데 좀 더 늦어질 거야. 근데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옛날 가격으로는 절대 못 산다는 거. 미리 사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엄청난 금액을 묻어두면 나중에 수익은 많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지만 로우 리스크로 들어가서 한번 조금씩 포트폴리오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보는 물건이었다. 자, 3천만 원으로 나왔던 감정평가 금액이 일단 소액이냐? 어떤 분한테는 소액이 아닐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천에서 5천, 5천에서 1억 이렇게 해보니 제일 많이 손든 분들이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대를 저는 주로 소액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내가 사고 쳤는데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안 하면 소액이다. 내가 10억을 했어.
우리 이혼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소액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좀 생각하는 금액인데 이게 113평 토지고요. 12평짜리 관사가 있었어요. 관사가 뭐냐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집 같은 거 조그만 거 주잖아요. 네, 그게 관사예요. 그게 지어져 있는 초등학교 관사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공매 사이트 가서 그 물건을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는 건데요. 그 클릭이 이거였어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단독주택 요거예요. 딱 보니까 6.25 때 건물이지 뭐 이거 오래됐어.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376제곱미터니까 대략 100평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48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뭐 건물 가치는 없다고 봐야죠. 자, 근데 여기서 신건이었는 게 유찰S 보시면 영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나온 물건이야. 한 번도 낙찰이 안 된 적이 없다. 신건이다. 새로 올라온 건수 신건. 근데 요게 이런 물건도 있어요. 이게 세금을 안 내서 온 재산도 있지만요. 이거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재산인데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여기가 폐교가 돼서 전라북도 교육청 지원청에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매각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물건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안 내서 압류된 물건도 있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판다 해서 공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저 입찰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3,071만 원인데 요게 이제 공매는요. 월요일 날 입찰을 시작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하다가 수요일 오후 6시인가 그때 딱 끝나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11시에서 10시쯤에 낙찰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게 문자로 오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와요. 온비드 카톡으로. 근데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입찰을 하고 싶으시면 요 입찰 물건을 딱 누르면 입찰이 돼서 금액을 뭐 써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이상만 나오신 분이면요. 쓰는 칸에 뭐 써라 보고 쓸 수 있어. 근데 처음 하니까 내가 맞는 건지가 헷갈리는 거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376제곱미터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113평이고요. 요게 3,100만 원 기준이다. 만약에 요게 3,100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평당 27만 원인 거야.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최근에 거래된 걸 봤더니 40만 원에 거래됐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때가 2019년도였으니까 평균 시세는 제가 볼 때 벌써 한 7, 8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80, 70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변의 시세 시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상승률도 있을 거니까 한 70에서 80 보자. 2배 정도 보자. 그럼 80이면 자 27만 원이야. 얘 2배를 쓰게 되면은 7천이죠. 그러면 2배를 쓰면 내가 그래도 남는 잔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50에서 60을 쓰더라도 80이니까 30 정도가 남으니 요거는 7천을 마지노선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넘지 마세요 라고 시작하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다음 지도 가시면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사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보이죠? 그리고 요 집이었거든? 요거 있는 요 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로가 넓혀졌네? 그 다음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도로 만들어 놓고 이쁘게 돼 있네, 오히려.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서 유동 인구도 많아졌으니까, 여기 까진 거 보이면 유동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봤을 때 여기가 관사 자리고요. 여기가 옛날에 있던 그 초등학교 자리고요. 여기가 저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좀 약간 큰 도로면 뭔가 개발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니까 축사하지 마라. 여기서는 개발을 좀 할 거다. 상대보호구역이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외곽에서 200m 안에 있으면 상대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문에서 50m를 절대보호구역인데 여기 초등학교 만경초등학교 있죠. 여기 쪽이 정문인데 50m 여기 50m인 거야. 이 50m 안에 들어갔네.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이고 상대보호구역 안에도 들어있어서 두 개가 다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대부분이
문화재가 많아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 빨간 색깔 표시된 요 땅입니다. 요렇게 생긴 땅. 뭐 이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100평도 넘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그래서 현황상 유지로 돼 있고 단독택이 지어져 있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요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건물 좀 보려고 이거 분명히 70년대 졌을 거 아니에요? 저 건물 보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여기 보세요. 사용 승인 받은 게 77년이에요.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77년이면 거의 뭐 50년 다 돼가죠, 지금은. 그리고 건폐율이 대지 면적은 이제 384인데 건축 면적이 12% 져서 현재 48제곱미터. 그리고 용적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1층의 단층 구조라는 얘기죠. 그리고 단독주택이고 위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1층이고 그 당시에 70년대는요.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조를 안 썼어요. 그냥 시멘트 벽돌 이렇게 올려서 졌었어. 단독주택이었고 뭐 건축물 대장에서 뭐 하자되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자되는 게 없어? 그래. 그럼 요게 근데 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데 준도시 돼 있냐? 예전에는요. 이게 준도시 준농림이 있었는데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준도시로 묶어놔요. 근데 현재는 그게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돼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이었었는데 그게 계획관리지역이었던 게 현재 일종 일반주거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자, 요 현황 사이트가 요건데 여기가 군산항이고요. 군산. 여기가 부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새만금 방조제고 여기를 통해서 여기 흙을 갖다가 매립해서 흰 색깔이 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와중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평택이래. 새만금 항. 여기 큰 크루즈 들어오는 데고요. 그럼 그 위치에 요 도로를 보니까 이게 주간선도로인데 거기 붙어 있는 거야. 괜찮다. 내부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야. 일단 위치가 괜찮았고, 여기 아까 주간선도로에 여기 위치한 거죠. 여기. 그래서 요거 보시면 새만금 개발 중이고, 여기 주거용지로, 그리고 옆에 배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도로를 확대해보니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이 도로가에 붙어 있는 일종 일반 주거의 110평 정도 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0평이면은 일종 일반 주거 건폐율이 60%라서요. 거의 60평, 70평까지도 져요. 65평 정도 질 수 있어. 와, 그 땅에 65평이면 엄청 큰 거죠. 단독주택도 40평인데 그러면 2동, 30평짜리 2동도 질 수 있는 땅인 거야. 근데 지금 지면 안 되죠. 새만금 개발이 거의 완료될 때쯤 하면 앞으로 10년 뒤를 봤을 때 지금이 2026년이니까 36년이면 거의 뭐 새만금 말이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시점일 거예요. 그때 사겠다고 한 사람한테 뭐 4-5배 올려서 팔면 되죠. 그래도 손해는 아니다. 왜? 소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감정평가 금액의 2배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갑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 왜?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 위치를 볼 때 주변의 시세가 얼마나 됐냐 봤더니 그때 당시 봤을 때 평당 225에 거래된 것도 있었어요. 10배가. 여기 225만 원에 거래가 됐고 요거를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보면 평당 일단은 가장 최근에 40만 원이었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던 게 이 큰 도로도 아니고요. 이 큰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었어. 그게 225만 원에 거래가 됐어. 네, 이게 2018년 5월 달에 거래됐더라고요. 실거래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때 한참 막 새만금 개발이 어떻게 된다 발표가 돼서 새만금 개발청이 생겼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 들어왔는데 너무 비싸게 들어왔죠. 그리고 경매 물건은 주변의 시세는 평당 78, 80 됐죠? 그러면 80인데 지금 나온 금액이 27만 원에 나온 거야. 그럼 내가 2배를 해도 금액이 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볼 때 얘가 왜 이렇게 비쌌을까 해서 봤더니 생긴 거는 요렇게 생긴 땅이에요. 요거 빨간 색깔. 보이세요? 뭐 이렇게 별다른 게 없죠? 옆에 있는 요 땅이에요. 그럼 당구장, 이 건물 봐. 6.25 때 뭐 폭탄 맞은 건물 같잖아. 그죠? 그 건물 옆에 있는 땅인데 이게 평당 225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사면 안 되고요. 나중에 팔 때
얘가 최소 225였어. 내가 만약에 200만 원에만 판다고 해도 200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옛날에 거래된 게 225인데 제가 내놓은 새 땅, 위치도 좋은 땅 200만 원입니다. 라고 내놓으면 사람들 설득할 때 야, 이게 더 싼 거다. 확실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70만 원에 샀다고 해도 얼마가 오른 거예요? 130에 오른 거잖아. 그럼 1억 얼마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1억 5천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고민해볼 만한 땅이다. 소액이고. 그래서 시작해보자라고 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보증금 내가 만약에 6천만 원을 썼어. 그럼 6천만 원을 썼다. 그럼 이제 6천만 원은 입찰 보증금 있죠. 그래서 10%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입찰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인터넷만 터지면 입찰도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공매예요. 공매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입찰 진행 중이다. 자, 입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관련된 제 성명, 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살고 있는 거주지 쓰고 체크하시는 거야. 그래서 체크하시고 주의사항에다가 나 확인했어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입찰을 하게 되면 참가자는 이렇게 준수할 규칙이 있다.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뭐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금액을 여기다가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110만 원이면 3,11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거 입찰 보증금 있죠. 입찰 금액에다가 보증금 요거 내가 한 금액의 10%를 계산을 해줘. 그럼 요 계산한 금액을 내가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이 가상계좌로 나와요. 그럼 어디다 할 거냐? 제가 KB은행으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를 할 건데 납부은행을 내가 선택한다 해서 KB 하나는 체크를 하시면 내가 입찰을 그 은행에다가 입찰금을 넣으면 되는 거야, 보증금을. 근데 내가 많이 들어와서 유찰이 됐다. 그럼 다시 환불받아야 되잖아요. 환불 계좌는 여기 온비드 사이트 가입할 때 환불 계좌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시면 환불 계좌 목록이 나오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그 계좌로 내가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을 때 다시 환불을 받는다. 자, 그러면 입찰이 됐다라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입찰 후 절차를 하면 이 온비드라는 카톡방에서 입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와요. 물건명은 아까 그 만경읍에 있던 물건이고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제출을 했지만 입찰 보증금이 납부가 돼야 확정이 되는 거라 한 번 더 여기서 입찰 보증금 납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돼요. 그럼 나는 이제 참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10시에서 11시에 카톡이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낙찰이 되면 본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오고요. 안 되면 다른 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나옵니다. 기분이 되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입찰서는 제가 캡처를 해본 거고요. 입찰 후에는 이 상태로 딱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때 당시가 4월 달이었기 때문에 4월 4일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기다려봅시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때 내가 써놨네요. 수강생 45명 중에서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 남아서 금액을 정할 때 제가 여기는 7천만 원 이상 쓰지 맙시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저는 7천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럼 고민하고 입찰 보증금은 집에 가서 다 월요일에 한번 진행합시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도 참여 같이 해가지고 저는 제가 받으면 웃긴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유찰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낮게 썼고 그래서 결론 이제 수업 시간을 이제 얘기했는데 한 분이 됐어. 우리 그 멤버 중에 맨 앞에 아주머니가 그래서 돼가지고 김땡땡님인데 축하드립니다라고 박수 쳤거든요. 근데 그래서 확인했죠. 얼마에 낙찰됐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얼마를 넣었냐면 7,010만 원 넣은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천만 원 넘지 말자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분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7천만 원 이상 안 쓸 거니까 자기는 7,010만 원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떡도 돌리고 했는데 보세요. 66명이 유효고요. 참여한 사람 중에서. 그리고 8명은 인터넷 입찰을 했는데 보증금을 안 넣거나 뭐 금액을 낮게 써서 무효가 된 바보 같은 사람 8명이 있었던 겁니다. 총 74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66명 중에 1등으로 금액을 썼던 분이 7,010만 원으로 이분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수익이 나올까? 잘 봐요. 제가 분명히 아까 금액이 2배가 6천이니까 2배보다 좀 더 썼잖아요. 근데
그때 평당 가격이 27만 원이었단 말이야. 그럼 거의 한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주변의 시세가 아까 전에 200만 원 넘은 것도 있었지만 낙찰 금액이 70만 원을 넘어서 80만 원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 금액의 갭에서 30만 원의 차익이 남잖아. 일단 남고 팔아도. 근데 10년 뒤에 내가 팔고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거기 나중에 건물 지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저 7천원으로 저 땅을 10년 뒤에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거지. 그때 되면 만약에 3, 4억 돼 있어요. 못 사요. 그럼 3, 4억 주고 사서 건물까지 지려면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예 싸게 샀기 때문에 나중에 땅값은 올라갈 거고 그 땅값에서 대출 좀 더 받고 내 현금 부족한 거 좀 넣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뭐가 더 올라가요? 건축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좀 뭐 15억, 20억 되는 내 물건을 갖는 거잖아. 게다가 새만금 들어가는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은 당연히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 3부까지 여러분한테 이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게 주택의 규제는 너무 심각하다. 그럼 토지나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까? 네,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소액으로 합시다. 그래서 소액 사례 보여드렸고. 그럼 소액을 어디서 사야 되는데요? 3부에서 공매 관련된 거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액으로 내가 아까 전에 본 거 말고 뭐 1,000만 원, 뭐 500만 원, 뭐 땅도 많아. 나 죽기 전에 땅에 묻히고 싶어. 그럼 500만 원짜리 땅 지방에 엄청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요 3부 과정을 들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이게 3부로 나눠져 있기만 하지만 시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여러분한테 한번 자극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만나는 날이 있다면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부동산은 어렵고 정답이 없지만 정답은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